네, 지난날 동안도 각자 계신 곳에 계시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심 안에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네, 못 보던 청년들의 얼굴도 보이고 또 반가운 얼굴도 있는 것 같죠? 네, 지난 동행물이 청년 연합 예배 때는 교문리교회에서 첫 번째 그 연합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두 번째 연합 예배인데요. 이번에는 저희 구리해우름교회에서 청년들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찬양과 또 묵동제일교회 두 청년분께서 또 인도도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예배 순서를 잘 협력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떤 거를 전해야 되나 이렇게 청년회장과 얘기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 연합 예배 때 준비를 할 때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과연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교문리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그 두 번째 순위가 무엇이었냐 하면 무엇인 것 같죠? 네, 식사, 건강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청년들이 원하는 그러한 말씀의 주제인 건강을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예배 순서에 대하여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마치면 소그룹 질문지가 이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분 혹은 세 분씩 소그룹으로 이제 진행될 때 한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서로 짝을 지으셔서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눠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들을 서로 마음에 새기기 위한 소그룹이 끝난 후에 이어지는 퀴즈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 퀴즈를 통해서도 함께 잘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상화 마치면 마지막 찬미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을 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마쳐지면 간략한 광고 사항이 있으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제목으로는 적당한 식사라는 제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총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두 번째는 무엇을 먹을지를 알게 되었으니 그럼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럼 그것을 또 어떻게 언제 먹을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삶으로 실천되어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잘 실천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입니다. 제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젊은 시절에 진하는 커피를 여러 잔을 머그컵에 가득 담아서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뷔페집이나 빨리 음식이 나오는 그런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즐겨서 식사를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에는 위스키 한두 병쯤은 거뜬히 해치웠다. 하루에 말보로 이 담배를 2갑씩이나 피워댔고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몇이어야 정상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60에서 90 사이가 정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수치가 무려 335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은 순식간에 25kg이나 불어서 복부 수술을 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이 20살도 되기 전에 뇌졸중, 즉 이 중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기름진 음식, 육류, 커피, 뷔페, 패스트푸드, 식당 등을 자주 가던 이 청년이 20살이 되기 전에 중풍이 걸렸어요. 이것은 청년 존 맥두걸이라는 이 청년이 의사가 되게 한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사가 되었을 때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존 맥두걸이라는 의사가 하는 말은 지금 우리의 몸은
이제까지 먹고 살아온 무엇의 결과다? 삶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간의 육체는 녹말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인간은 더 많은 쌀과 옥수수, 감자, 고구마 그리고 콩을 먹을수록 더 날씬해지고 더 건강해지며 더 건강해진다.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었고 진화해 왔다. 녹말은 주로 복합 탄수화물이 많은 식물에 존재한다. 곡물, 채소 거기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세계의 유수한 과학 논문들은 녹말의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서 발표해 왔다. 녹말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고 날씬한 몸매를 지켜주는 유일한 음식이다. 이 책에서 단 한 가지 메시지를 뽑는다면 바로 이 녹말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녹말 음식을 먹으라. 이 현대병의 교과서라고 말하는 맥거번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1975년에 미국 전체 국민의 4분의 1이 병적인 비만 상태로 고통을 받고 당뇨, 고혈압 등이 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미 상원의원에서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과 조지 맥거번 이 의원이 공동위원장이 되어서 국민영양문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30여 개국 280여 명의 석학들을 초빙하고 미국의 전 대학 연구소 및 영국의 왕실 연구소까지 참여해서 무려 2년 동안 현대병의 원인을 분석한 5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말하기를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현대인의 식생활은 비자연적인 양식으로 전락했다. 암, 당뇨병, 심근경색 등 성인병은 물론 정신분열증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질병들이 잘못된 식생활에 기인한다.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식생활의 변천과 질병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또한 지리적으로 세계 각국 및 지역, 민족이나 종교 단체의 이 식생활 내용과 질병, 그러한 질병과의 관계를 치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20세기 초의 식사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즉 비자연적인 양식에서 다시 이 자연적인 양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앞서 많은 석학들이 말해왔고 5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그 보고서가 말하듯 자연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고 그리고 돌아가자라는 말이 이 성경 말씀을, 과학이 성경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이트주석 레위기 11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 조상에게 사람이 먹어야 할 것으로 당신께서 계획하신 음식을 주셨다. 어떤 피조물의 생명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실은 사람의 요구를 채워주는 식물이었다. 또 식생활에 관한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은 어떤 음식이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인간의 기원을 알려주는 이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곧 창조주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마련해 주신 식물이 바로 이 사람의 건강에 가장 알맞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도 잘 알고 있고요. 채식을 해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식단은 바로 곡식과 과일과 채소라는 것입니다. 견과 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식품 성분들이 발견된다. 단순한 곡식과 나무의 과일과 채소는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음식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는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건강식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자연 그대로를 먹을 것인지, 자연을 살리면서 먹을 것인지, 파괴하면서 먹을 것인지, 아니면은 정제해서 먹을 것인지, 어떻게 먹을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영어는 못 읽겠습니다. 최종 당화 산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최종 당화 산물이 무엇이냐 찾아보니까요, 음식물을 섭취하고 이 신진대사 과정 중에 나오는 몸에 남는 찌꺼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프라이팬에 요리를 하고 우리가 남게 되는 그런 기름에 찌든 때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혈관에 추척이 되면 추척된 곳에 질병을 유발합니다. 뇌에 추척되면 뇌질환을 유발하게 되고요. 심장에 추척이 되면 심장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 당화 산물, 이 찌꺼기가 얼만큼 남냐를 연구한 결과 이 사과에는 100g당 127, 많은 수치일까요? 적은 수치일까요? 앞으로 보게 될 수치를 보면 상당히 적은 수치입니다. 생닭에는 7686의 찌꺼기가 혈관에 남게 되고요. 이것을 수프로 닭볶음탕으로 요리를 하게 되면 11,236.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많은 분들이 이 파마산 치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크림 파스타나 이런 거 먹을 때 파마산 치즈가 들어가요. 그것은 169,020의 수치가 나올 정도로 많은 최종 당화 산물을 남긴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버터인데요. 버터는 그거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양을 남깁니다. 빵을 구워 먹을 때 버터를 기름에 녹여서 빵을 구워 먹으면 더 맛있죠. 이 맛있는 것일수록 이렇게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남는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과는 몇이었죠? 100언저리, 200언저리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르웨이에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순환기 질환으로 인한 이 사망에 대한 조사 자료인데요. 아주 오래된 자료입니다. 1927년부터 4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1940년대부터 갑자기 45년까지 급격하게 그 질환이 사망하는 인구가 줄어들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나 보니까 40년대에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채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장마비로 주는 수치가 떨어지니까 사망자들의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1940년도에 노르웨이 사람들은 채식을 하게 되었나 살펴보니까 이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배저위붕이라는 작전, 이 독일 나치의 침공 때문에 먹을 게 자연스럽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채소들, 흙들에서 나오는 그런 나무 뿌리들,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치가 떨어질 수밖에요. 그런데 다시 45년 이후에 점점 수치가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수치가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에서 강조하고 정말 중요한 건강 원칙에 대한 구호가 있죠. 무엇이죠? 뉴스타트입니다. 치료봉사 29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해 주신 음식물이다. 이러한 식물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준비하면 가장 건강적이요 자양적인 음식이 된다. 저희가 앞서서 이것을 자연을 파괴하면서 먹어야 되는지, 보존하면서 먹어야 되는지, 정제해서 먹어야 되는지, 있는 그대로 먹어야 되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감의 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물은 복잡하고 자극성이 있는 음식물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준다. 뉴스타트입니다. 가정과 건강에 나온 말씀인데요. 음식물은 주의 깊게 선택되고 지혜롭고 기술적으로 조리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건강 요리의 기본 원칙이죠. 제일 좋은 식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자연 그대로를 먹는 것입니다. 요리를 할 때에 될 수 있는 대로 본래의 맛과 영양을 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이어서 말합니다. 더불어 음식을 요리할 때 맛이 있고 간이 맞아야 하고 소화가 잘 되게 요리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당량의 소금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러한 요리법을 요즘 인터넷상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유튜브죠. 다양한 건강 요리들을 이 유튜브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3개의 사이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찹찹베이지라는 유튜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서정아의 건강밥상,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보은 다니엘 빌리지 힐링센터라는 이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유튜브가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자연 그대로 최대한 정제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요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았고요. 또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기존에 무엇을 먹을까에서 살피해서 어떻게 먹을까에 우리가 주목하게 됐습니다. 채소, 단백질, 밥, 이 순서로 식사를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채소 먼저 흡수하고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순서를 흡수하니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 3고라고 하죠. 를 치료한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고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밥 150g과 채소, 샐러드 위주로 식사를 하되 이 먹는 순서를 한 번씩 바꾸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채소, 밥 순서로 먹었을 때 채소 순서로 먹었을 때보다 혈당 수치가 상승하는 속도가 완만했다라고 해요. 또 채소를 먼저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이제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에 채소를 먼저 흡수하는 것, 밥이나 면처럼 몸속 혈당 수치를 갑자기 높이는 탄수화물보다 이 식이섬유를 장에 먼저 보내줄 수 있는 채소를 먼저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연구 결과는 말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요일 어제 이 어드벤처러 캠포리 준비를 위해서 사슴해동산에 사전 협의를 위하여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 모였을 때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배가 안 차요. 밥을 먹어야 배가 차더라고요. 참 여지껏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식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할지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에서 분석한 연구인데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게 언제 먹느냐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 관심이 많아요. 채식을 먹는 것, 천천히 먹는 것. 근데 언제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른다라고 이 논문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조사를 했어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비율,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가족의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는 그 횟수율을 보니까 아침에는 42.7%, 그리고 점심에는 14.8%, 저녁에는 63.6%였다고 해요. 그리고 좀 더 지역이 작은 곳, 거기서는 54.1%, 그리고 24.4%, 그리고 71.1%라고 합니다. 한 10%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도시에 살수록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 너무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니까 끼니를 거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점심을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혼밥족이 늘고 있죠. 그래서 혼밥족의 비율을 끼니별로 살펴보니까 아침에는 29%, 점심은 24%, 저녁은 18%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하루 한 번 이상 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살펴보니까 참 수치가 다양합니다. 23.7%에서
혼밥족이 점점 늘어난 2014년에는 30.3%로 더 증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즉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끼니를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끼니를 챙길 때 아침을 챙기는 것보다 저녁을 더 챙겨 먹는다는 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 식사가 중요한가입니다. 아침에는 하루에 소화액이 총 8리터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이 아침 시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액의 질이 가장 좋은 시간대고 아침 식사를 균형지게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생활의 첫 계단, 첫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 아무리 지각을 할 상황에 놓였어도 저희 어머니는 밥 먹고 가! 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한 숟가락만 더 먹어. 지금 그렇게 소리 쳐주시는 분이 집에 안 계시네요. 지금 따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소화액이 묽거나 소화액이 부족하거나 소화액이 좋지 않게 되면 정상적으로 소화를 할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하다는 신호는, 특별히 이른 시간대에 하는 것이 건강하다는 그 첫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니까요, 아침 결식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조사한 게 나왔는데요. 밤에 음식을 먹고 자면 아침 입맛이 사라진다. 저녁에 과식을 할 경우에 밤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지 않으면 간, 뇌, 심장, 위와 장 이러한 모든 소화 기능을 하는 장기와 또 독을 해소하는 간 기능과 또 에너지의 원인인 포도당의 공급이 저하돼서 기억력이 감퇴되고 심장에도 좋지 않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기사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안 먹는 것만으로도 이 성인병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서 저녁 과식 혹은 야식이 안 좋은 이유를 또 설명하는데, 위장이 가장 지치는 시간대가 바로 오후 7시에서 8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못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단지라고 부르죠. 이것이 부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소화액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요. 위장이 일을 마쳐야 소장이 일을 하는데 저녁에 과식을 하거나 야식을 하게 되면 위장이 계속 일을 합니다. 소장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아침에 비해 소화를 위한 염산이 10분의 1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은 우리 몸을 공격하고 우리 몸의 이물질이 되어서 백혈구의 적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잠자는 동안에 위와 소화기관도 반드시 쉬어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재생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장 관리를 반드시 잘 해야 합니다. 위장이 8시가 넘으면 이 위액이 분비가 되지 않으니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소들이 해독이 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화를 잘 하려면 식사를 잘 해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되냐? 아침에 식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잘 조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는 조화되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하신 것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건강 상태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조화로운 삶을 향하여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역방향으로 가면서 우리는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형통의 원리는 순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121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 습관에 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리라고 보증하셨다. 저희가 그 조건을 다 성취하였을 때에 그 약속이 저들에게 확증되었다.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 교훈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건강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모두 이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연에 있어서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당신의 법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심령의 건강은 물론 육체의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하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라는 무리와 애굽 사람이라는 무리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당하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울 것에 대해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결심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많은 일주일 동안 많은 도전들을 해왔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았지만 태초에 주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먹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쁘시게 받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할 수는 없겠지만 첫 단계, 한 단계, 첫 스텝, 한 계단씩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들과 결심들이 이루어질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큰 결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언제 먹어야 할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마음속에 얻는 깨닫는 감동들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청년들과 함께 또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소그룹지에 나와 있는 질문이 있지요. 내가 바라는 식습관이 있는가라는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교인으로서 음식을 구별할 때 어려웠던 점 혹은 구별함으로써 좋았던 점을 함께 나누면서 또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결심들을 나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행물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도 짝을 지어서 함께 하면 좋을 텐데 많은 분들이 좀 섞여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청년들과 함께 섞여서 4명 혹은 5명 이렇게 짝을 지어서 지금 8시 15분인데요. 8시 30분까지 15분 동안 짧게 세 가지 질문